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올렸던 분들과도 같이 저도 매번 읽어보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본인 이야기인 줄 본인은 알겠죠.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친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새엄마와 친아빠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아빠와 엄마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새엄마 때문에 친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새엄마가 어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전 남편과 낳은 딸이었죠. 그 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새엄마에게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자랐죠. 오히려 아빠에게 본인이 데려온 딸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생이 울면 내가 때려서 그렇다. 내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빠가 저에게 실망하는 일을 만들었죠. 저희 집은 워낙 아빠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살기가 여유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하지만 새엄마의 구박은 견디기 정말 힘들었죠. 그럴 때일수록 친엄마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움받는 집에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쩜 이리 못됐니? 네 동생이 네 인형 가지고 노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주 심술쟁이구나. 갖고 놀게 해주면 얘가 계속 안 준단 말이에요. 저도 갖고 놀고 싶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희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 어머,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주 치엄마 닮아서 대바라져서는. 우리 엄마 욕하지 마요. 아줌마가 뭘 알아. 나 우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요. 네?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발로 나가. 내가 널 데려다 주면 아빠가 가만 계시겠니? 네가 아빠한테 가서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란 말이야. 내가 다 잃을 거예요. 엄마가 오늘 저 때린 거랑 구박한 거 아빠가 알면 가만 있겠어요? 희영이랑 엄마랑 다 잃을 거예요. 네가 덜 맞았지? 얼른 나가버려. 너네 엄마한테 가란 말이야. 여긴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알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계모는 그렇게 저에게 친엄마한테 보내달라고 말을 하라고 종용했죠. 저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엄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죠. 그렇게 계모에게 가정구박을 다 받고 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는 저를 상속녀라고 했지만 사실상 새엄마의 입김이 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도 새엄마 눈치를 보기 바빴죠. 아빠도 답답했던 게 제 말보다는 새엄마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우한 유년기를 지나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엄마의 구박도 지치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빠의 말도 지쳤어요. 결심을 한 순간이었어요. 대학도 붙었겠다. 이제 조금은 독립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아빠에게 통보를 하고 집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너 이 집을 지금 나간다면 영원히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한테 간다고 해?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나 있어요? 맨날 새엄마 편, 희영이 편. 난 이 집에서 뭐해요 도대체? 나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알아? 뭐? 너 해달란 거 지금까지 다 해주지 않았니? 그리고 설사 내가 희영이 편을 든다 하더라도 넌 이하비 속을 모르니? 표현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긋지긋해요. 새엄마한테 놀아나는 아빠도 그리고 얄미운 희영이도 나가게 해주세요. 친엄마라고
널 반길 것 같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널 나한테 버리고 간 여자다. 그런데도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거야? 아빠보단 낫겠죠. 새엄마 말이라면 고지골대로 듣는 아빠보다요. 일부러 눈 감고 귀 막은 아빠보단 나아요. 안녕히 계세요. 전 아빠에게 그 말을 남기고 친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엄마와 눈물의 상복을 했죠. 아빠와 살던 때랑은 다르게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사랑만 있다면 충분했어요. 제가 집을 나간 그 순간 새엄마와 희영이는 얼싸안고 춤을 췄다고 했죠. 엄마도 처음엔 저와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저를 애틋하게 여기셨지만 두고두고 했던 말이 완전 남 좋은 걸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엄마는 엄마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오히려 딸이라고 찾아온 제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았어요. 또 한 번 좌절하고 실망했죠. 어디서든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요. 아휴, 조금만 더 버티지. 그럼 엄마가 알아서 찾아올 텐데. 네 아빠 재산 다 네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겠니? 아마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랑 그 딸한테 갔겠지, 안 그래?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난 괜찮아. 돈 필요 없어. 마음이 풍족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만 말해, 엄마. 난 지금이 좋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중구박 당하고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거라면 이렇게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그렇지. 그렇게 구박당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으니 아유 아까워 죽겠네. 그래도 네 아빠께 다 네 건데 그만하라니까. 그럼 내가 계속 구박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도 변했어, 알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그래, 엄마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 널 그렇게 두고 나가는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조금만 참았어야 했는데 아휴.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참지라는 마음인 것 같았죠. 처음엔 좋았지만 여기나 저기나 제가 마음 붙일 때는 없어 보였어요. 날 진심으로 누군가는 사랑해 줄까?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휩싸여 모든 세상에 적대적일 무렵 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준 남자.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불타는 연애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공무원이나 있는 집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아빠는 연을 끊고 나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아빠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만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빠가 제 결혼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때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때라 별 개의치 않았죠. 그렇게 저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 초년생이었기에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고단한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야겠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는 건 기본이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아침 차리고 제가 낮엔 일을 가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도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 아버님 항상 똑같은 국 안 먹으니까 국은 아침 따로 저녁 따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알겠니? 양 조절을 잘해야 돼. 네, 노력할게요. 이제 저도 준순 씨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의 룰을 따라야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네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안 그래? 아무래도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중소기업 얼마나 간다고. 어머님은 제가 잘한다는 말에도 대꾸는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계속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셨죠.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인 본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꿋꿋이 견뎠어요. 어려서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기에 이 정도 눈치쯤이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고 점점 고단한 날들도 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공무원 공부를 하라며 저를 다그치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어디 가서 못 배웠단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지만 친정백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저는 공무원 아들에게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감이었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갔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님은 다른 집과 비교를 하셨으니까요. 예, 그 회사 다녀서 얼마나 버니? 안정적이긴 한 거야? 나 원참? 우리 준수 똑같이 공무원 색시 아니면 신정 좀 빵빵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아휴, 똑같은 훅수저 만나서 어쩌니? 우리 준수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돈이 많기라나. 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어머니 저희 회사도 자본금도 튼튼하고 아이가 줘도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다 나오는 직장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중소기업이라도 탄탄하거든요. 준수 씨 고생 많이 안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참나? 애 낳고 끝까지 다닐 수나 있겠어? 그런 회사? 너네 친정이 돈이 없으니 너희 무조건 맞벌이다. 알겠어? 네, 저도 맞벌이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직 아이도 없고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저도 알아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할까 전전긍긍하였죠. 시댁은 저희 엄마만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엄청 잘 살았다는 집의 딸인 걸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네 발로 뛰쳐나온 집 미련 같지 않았고요. 나름 그래도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요. 매번 이렇게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결혼 전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주었던 남편마저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저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시댁과 같이 사는 저로서는 최대한 집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남편을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봤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아니, 6시면 땡 아니냐고 공무원이. 야근이 얼마나 많길래 월급 보면 수당도 얼마 없더구만. 야근하는 거 맞아? 네가 뭘 알아? 공무원 세계를 알아? 맨날 민원인 상대하는 것도 지치는데 내가 집에 와서까지 널 이렇게 상대해야 해? 내가 민원인이야? 난 자기랑 대화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야 그땐 내가 미쳤었지. 뭐가 좋다고. 좀 더 현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평생 이렇게 살다간 집도 못 사겠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좀 더 빵빵한 집의 딸이 아니라서 후회된다는 거야 지금? 말을 말자. 피곤하게 좀 하지 마. 나 진짜 일터에서도 피곤하니까 집에 와선 좀 쉬고 싶다. 바가지 좀 긁지 마, 제발. 난 대화하자는 거야. 바가지가 아니라.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우린 언제 대화해 그럼? 결혼 전엔 그렇게 나밖에 모르더니 결혼하니까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내가 사랑이 얼마나 기르는 줄 알면서 자기가 더 나빠 정말. 지겹다. 그 얘기 좀 그만해. 내일도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시키지 마라. 나 힘들어. 그리고 꿀물 좀 타와. 머리 아프니까. 남편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저에게 곁을 주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도 각박한 세상 속에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어요. 친정에 가도 친엄마는 아빠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온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마저 먹고 살기 힘든데 혹 하나 딸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러나 저러나 슬픈 나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어두운 날이 끊이지 않을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완전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주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전 그렇게 마음이 벅차올랐죠.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이가 소원한 남편도 임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임신이야. 사주래. 아주 극초기라고 하더라고.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겼어. 나 너무 벅찬 거 있지? 뭐? 확실한 거야? 아, 임신이라니. 아니, 병원 가서 확인해 본 거야? 지금 우리 형편에 임신을 하다니. 아, 어떡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너무 처음이라 얼떨떨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섭섭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자긴 안 기쁜 거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데 서운하다 자기야. 요새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 우리 집도 없고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무슨 아이까지. 에휴, 솔직히 그렇게 기쁘진 않은데.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청약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안 그래? 혹시 알아? 아이가 복덩이일지 안 그래? 아이 문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아니 혹시 포기하고 다음에 가지면 안 될까? 지금은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래.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이럴 줄은 몰랐는데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거야?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이를 포기하자는 남편의 말에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데서 오는 실망감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저로서는 내 생은 망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더군요. 전 너무 속이 상한 마음에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른이니 조금이라도 위로해달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레 어머니 의중도 물어볼 겸 해서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바쁘세요?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꼭 상의해야 할 문제도 있고. 뭔 말이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뭐 혹시 휴직이라도 하려고 하니? 절대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임신 4주예요. 어머님 손주 생겼어요. 이름 배불러 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를 가졌단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어쩌면 좋니? 아니, 지금 너네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애를 가지길. 어머니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서러웠네요. 꼭 제 잘못인 것처럼 애를 가졌다고 저를 탓하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손주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도 어머니 첫 손주인데. 기쁘긴 뭐가 기뻐. 요즘은 애도 안 낳는 세상이라는데. 에휴, 없는 것들이 터한다 터해 진짜. 집도 없이. 준수는 뭐래? 준수 씨도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좀 놀라서 그렇지. 그래도 준수 씨 아이니까 기뻐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그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할 뿐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좌절스러웠죠. 귀한 새 생명이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어머님과 남편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왜 두 모자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졸도할 뻔하였죠. 아니 어쩐다냐? 넌 그러게 조심스럽지 못하게 이 시국에 애를 만들어? 아유, 그 여자애 알면 어쩔 거야. 빨리 정리해야지. 내가 정리할게 조만간.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엄마가 따끔하게 얘기해 주지. 아유, 골치 아프게 됐네 진짜. 이혼하자고 해. 뭐 자기가 어쩔 거야. 그리고 애도 아직 4주밖에 안 됐다며. 지금 빨리 정리해야 뒤탈 안 생긴다 너. 오늘 얘기할게. 그냥 엄마는 좀 옆에서 거들어만 줘. 에휴, 내가 일찍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애 부친하는 것만 보고 홀딱 속아서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인 거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엄마는 그때 나 좀 말려주지 그랬어. 안 그래? 뭐? 내가 너 얼마나 말렸냐? 어? 그때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엄마 탓하는 거야? 아유, 속상해 정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줄만 알았죠. 절 정리하겠다는 말,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 그리고 남편은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었어요. 제 자신이 어쩜 그리 초라하고 비참하던지.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정리? 그 여자?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둘이서 지금 무슨 꿍꿍이냐고요?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차피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이혼해줘라, 우리 아들이랑. 너도 알다시피 둘 다 흙수저 아니야? 난 우리 아들 그렇게는 못 살게 한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그리고 너도 그냥 새 인생 살아, 알겠니? 그리고 네 뱃속에 애도 정리해. 당신은 입 없어?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여자 생겼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나 이혼 절대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 애는 무슨 죄야, 안 그래? 기가 막혀. 이런 법은 없죠,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손주가 뱃속에 있는데 정리하라는 말을 쉽게 해요? 제발 이혼해줘. 내가 미안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우린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너도 하루빨리 새 출발해. 그리고 내 행복 빌어줘, 제발. 나 무책임한 거 아는데 그냥 놔주라, 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나 너한테 마음 없어. 이렇게 평생 못 살아. 제발 놔달라고 애원하는 남편에게 할 말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정말 모르겠더군요. 태어난 게 죄일까?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한테 버림받아 살면서 새엄마 이간질에 아빠한테 미움받아 친엄마라고 찾았더니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결혼마저 실패.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삶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지만 살 용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마저 지워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이 결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방 한 칸 마련할 돈 외엔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싸울 용기조차 없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이혼 후 들은 얘기로는 지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집안도 부자고 친정에서 대준 사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매출 50억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들으니 비참했어요. 그렇게 전 방 한 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도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차마 제 아이를 지울 순 없었어요. 전 이 아이를 위해 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을 굳세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는 절대 엄마 같은 삶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봐줘. 아이한테 다짐을 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 바보 같기만 했더군요. 전 홀로서기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 대리급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얼마 안 있다 지인에게 남편의 재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 몰래 참 많이도 준비했다고 생각하니 이를 악물어지더군요. 어디서부터 나를 속여온 걸까라고 생각이 들자 제 자신이 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론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전 그 결혼식에 갈 준비를 했죠. 배부른 내 모습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어떤 얼굴로 비칠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조금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신랑 입장을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식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저와 제 아이를 잊고 환히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밝은 모습인데요. 우리 멋진 신랑 힘차게 앞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말에 신랑이 발을 떼었고 곧이어 전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랑이 걷다가 멈칫하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곧이어 신부 입장이 되었어요. 당황한 신랑 곁으로 친정 아빠와 손붙잡고 걸어오는 여자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저희 친아빠와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그 충격을 뒤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가 발발 떨려 주저앉고 말았죠. 이복 동생은 저희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사업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장했었죠. 신부 측에서 신부 엄마, 계모의 환한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울고 있는 제 앞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일렬 종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시영이 아니냐? 아니, 얼마만이야?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니? 어디 있었어? 아, 상무님 안녕하셨어요? 그래도 절 알아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야 뭐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아니, 시영이가 오다니? 너희 아빠가 널 잃고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아니? 결혼도 했다면서. 아, 아이도 가졌나 보구나. 그렇게 아빠 측 회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제 앞에서 저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죠.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집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니까요. 하객들이 저에게 둘러싸여 웅성대자 아빠도 서서히 저에게 다가왔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본 아빠의 모습은 꽤나 늙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덥석 안아주시더군요. 내 딸 시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오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 이 녀석 어디 있다 지금 온 거야? 어? 희영이 결혼식인 거 알고 온 거야?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고, 아빠가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 줄 알아? 이렇게라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시영아.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아빠는 아빠 싫다고 뛰쳐나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죠. 새 신부의 친정아빠가 하객을 보고 울고 안고 난리가 나자 곧 시댁 쪽에서도 제 쪽을 주시했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부른 거 보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잘 살고 있는 거야? 필요한 거는 없었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아빠. 저 임신 26주예요. 근데 이혼했어요. 집 나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참 바보 같죠? 그리고 임신 4주 때 남편이 바람나서 저 버렸거든요. 놀라셨죠?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못나게 살았어요, 그동안. 뭐? 이혼? 버림을 받다니? 우리 딸한테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어?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너 배부른 거 알고는 있어? 아빠의 떠나가라 고함이 들리고 계모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마 이렇게 저를 마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 고개도 못 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가 통쾌했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눈치인 채로 왜 사돈 어른이랑 맏며느리가 같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었죠. 아빠, 놀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거든요. 사실 저랑 이혼하고 제 뱃속에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한 남자가 저기 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신랑이에요. 놀라셨죠? 전 남편 결혼식에 왔더니 희영이랑 아빠를 본 거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금 김서방이 네 전 남편이라는 거야? 아 기가 막혀. 임신한 널 버렸다는 거야 근데? 내 이놈을 가만둘 것 같아? 감히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다니? 내 이 녀석을 가만 안 두겠다. 아빠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전 남편에게 가 따귀를 날렸죠. 한 대도 모자라서 무려 5대나 말이에요. 의붓동생과 남편은 왜 이러시냐고 하였지만 곧 아빠의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였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감히 네가 내 딸을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뱃속에 애가 있는데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둘째에게 널 허락한 건 네가 이혼남이지만 착실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알아? 하지만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지. 이 결혼은 없던 거야. 그리고 내 딸을 위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위자료는 물론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희영이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제발요. 닥쳐! 사돈어른, 아니 아줌마. 당신 아들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시킨지? 그리고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죄 두고 보시오. 시어머니 또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화가 난 아빠를 말릴 순 없었어요. 계모는 졸도하고 의붓동생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전 의도치 않게 저희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이런 일이 있냐며 수근수근 대었고 전 남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온 회사 동료들 또한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기막힌 반전이 끝이 났고 저와 아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는 예전과는 달리 철저히 저의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빠의 사업체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고 뱃속 아가도 무사히 출산하였어요. 계모는 제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도 과거의 제가 아니라 위대한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계모는 찍소리도 못하게 짓눌러 버렸죠. 이젠 절대 당하고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아빠는 내심 제가 회사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추진시키는 것을 좋아하였고요.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며 저에게 당부하였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날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철이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기어이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이 집 싫다고 나가놓고서는 이제 와서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 줄 아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욕심이 그득그득. 그동안 저 없을 때 희영이 친딸인 양 많이 행사하셨잖아요. 이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개뿔 하나도 없이 혹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정도 누리고 살았으면 좀 놓을 줄도 아셔야죠. 내가 아직도 마냥 어린 이시영으로 보여요? 뭐야? 아니 너 말을 어디서 빼었길래 그따위로 하니? 너네 친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걸 다행으로 여기세요. 당신 딸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아빠가 예전에 아줌마 말만 듣는 아빠로 보여요? 아줌마도 느끼잖아요. 그니까 작작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두 모녀 내쫓기 전에 나 건들지 마요. 내 딸이랑 나 건들면 나 가만 안 있어. 어렸을 때랑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계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 시모는 전 남편과 희영이의 결혼이 깨지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부잣집 친딸인 걸 이제서야 다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애도 우리 집 핏줄이잖아. 만나서 우리가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준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그렇게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내가 가난한 집 흙수저가 아닌 걸 알았으니 이래요? 이미 물 건너갔어, 아줌마야. 다신 찾지 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전 지금에서야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예전을 생각하면 철도 없고 슬픈 과거, 어두운 과거도 많았지만 오히려 딸을 낳고 좋은 일만 생긴 것 같아 딸에게 고맙답니다.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절대 우울해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예기치 않게 내가 오해했고 생각보다 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고 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뒤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오고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돈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꾸린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금전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힘들게 결혼을 한 만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망만 안겨준 남편의 행동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말았어요.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봐봐.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했어? 어머님이 여행 좀 다녀온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돈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님이 지금도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받냐는 거야. 2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 쓰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당신은 나랑 상의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돈을 벌면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벌은 돈으로 우리 엄마 효도 좀 시켜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그동안 같이 지내다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집안에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전적인 지원밖에 더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도대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나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라도 있어? 대답을 해봐. 맨날 당신 엄마 걱정뿐이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매번 매달마다 어머님은 당신 돈을 뜯어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그걸 효도랍시고 더 퍼주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없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괜히 전화를 해서 시모의 기분을 망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한마디 하시길래 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정말 많이 참다가 연락을 드린 건데요. 매달마다 이 사람 돈을 가져가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죠? 어머님은 여행 가신다고 이 사람이 한 달 힘들게 벌은 돈에서 20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게 된다고요. 꼴랑 200만 원 가져갔다고 지금 전화를 하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놀고 먹고 즐기시는데 사용하신 돈이라고요. 그 돈을 저희가 모았다면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월급 300만 원 겨우 넘는 거 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내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고 용돈을 주는 건데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어디서 시애미 돈줄을 막으려 하고 있어? 내 아들한테 받는 돈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라. 그땐 좋게 말로 넘어가지 않으마. 시모는 남편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 전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지만 저희가 부부로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 시모는 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려 하지 않으셨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와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자 남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서 전화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면서 시모한테 최대한 안 좋은 감정 억누르며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어가는 순간 남편한테 모든 화를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남편의 돈 관리는 제가 하겠다고 설명하자 오발대발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그날 한바탕 했는데도 해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끝내 저희는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죠. 시모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지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며 시댁으로 부르시길래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시모가 받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나는 내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중에 큰 돈이 나갈 때가 되면 내가 안 도와주겠니? 너희 시아버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전부 다 저축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꺼내지 않고 있는 거다. 며느리니가 뭘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는 거잖아. 내 아들 월급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다짜고짜 화부터 내서 나 또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 막말을 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때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거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충분히 돈 관리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나중에 저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이 사람 돈을 제가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받아오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싶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의 화를 불러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 아들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네가 할 테니까 용돈은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라 이거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조금도 배려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들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모는 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 누려오셨던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모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고 말았죠. 저는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와 돈 문제로 싸우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옆에서 계속 심호편만 들어주면서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길래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내가 없어지니?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야. 여행이라도 좋은 거 보내드려야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모실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말끝마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계속 애처럼 굴 거야? 왜 계속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내가 분명 얘기했지? 당신이랑 나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망치고 계신다고. 한 달 용돈이 50만 원 정도였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받아들며 살았었겠지.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시면 결혼은 뭐하러 허락하셨냐는 거야. 그 이상 가져갈 때도 많으시잖아. 당신은 나랑 이룬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하다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한테 용돈 받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런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족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한 발 물러나서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신이 너무 속이 좁아서 우리 집안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엄마 표정을 봐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있어? 아들인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집안과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게 되면서 차라리 미래도 없는 삶을 힘들게 붙잡고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답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대화조차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어머님 배만 불리고 있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 배만 불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당신 밑에서 무료 봉사하느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을 후회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 둘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효도하면서 어머님한테 한 달 고생해서 받은 월급 전부 바치면서 살아. 그게 당신 삶이라며.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살아갈 순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그게 좋을 것 같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엄마, 지연이가 이젠 아예 정신줄을 놨나 봐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결국 내 입에서 아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야
그만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 집안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그건 안 된다. 저를 붙잡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도 옆에서 제잘거리는 며느리보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비정상인데 굳이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아봤자 피해만 주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속으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과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두 모자 사이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라도 얻지 못한다면 헤어질 걸 각오하고 갔었기 때문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저를 시모와 남편이 감당할 수는 없었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둘러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한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고개만 끄덕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뒤따라와서 저 또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모와 남편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모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랑 올 수 있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꼭 와줬으면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을 좀 가봐야 해서요. 전화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랑 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언제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줘야 나도 약속을 지킨 보람이 있는 거지. 어머님,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의견을 차단하고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얼마를 드리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임신하는 순간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야? 2달 용돈 안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내 노력을 알아줘야지. 이제는 각서까지 쓰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됐다. 너한테 손주를 바라느니 그냥 아들 돈 내가 쓰고 만다. 거 봐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임신했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최소 1년은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야죠. 아버님도 일하시는데 왜 그이한테서 돈을 더 받아 가시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또다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심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머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2달 참았다고 손주를 빨리 보여달라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 제가 시모의 행동에 믿음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평소에도 약하셨던 허리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한다는 말이 디스크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대놓고 엄마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해주라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원래 나이 들수록 허튼 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결국 돈줄을 막아버렸는데 장모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허리 한번 손대면 계속해서 병원비 나갈 텐데 나보고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거랑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뭔가 얼굴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이랑 좀 전에 통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좀 전에 통화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당신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탔어야 하냐고?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이번에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앞으로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알아?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벌은 월급 모아놓은 통장을 내놓으라며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남편을 끌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분노한 모습에 잠깐 움찔거렸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저를 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한테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보다 나이 들수록 커튼 돈 쓰면 안 된다고 허리복대나 착용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 300만 원짜리 피부숍을 끊어줬다는 거에 이 사람과 살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저희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신혼집 금매로 내놓고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으려고 횡설수설하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좋게 해결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못 볼 걸 다 봤는데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능력도 없는 당신,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 선택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장만해 주신 신혼집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겠지. 평생 당신 어머님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가봐. 나중에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당신한테는 뭐가 남을 것 같은데?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당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누가 당신같이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사람이랑 함께 살려 하겠어?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다. 남편은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했고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말렸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시는 시부가 시모를 내쳤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고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 전부를 한 푼도 남겨둔 적 없이 모조리 시모의 사치를 위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돈 문제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모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매달 생활비 빼곤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시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에스테틱 시술, 성형, 쇼핑, 개모임 여행 등 시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가 결국 그 돈도 모자랐는지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까지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부에게 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겠죠. 시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과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시모는 아무 고생 없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의 끝은 시부에게 내쳐지게 될 거고 땅을 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겠죠. 그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작은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에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늦은 새벽 안 좋은 꿈을 꾸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밤만 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네요. 과거에 겪은 일들이 또다시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편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네요. 주위에서는 젊은 나이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으니 힘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고자 여기에 제 사연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인생 선배이신 여러분들께서 자기 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을지 많은 사랑으로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난 얘기부터 할게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머리가 짧고 구릿빛의 건강한 남자가 매일 아침 제일 처음으로 저희 가게 오픈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알고 보니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동기부여가 된 저 또한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감 시간이 돼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술 취한 남자들이 커피를 달라고 요청했고 문을 닫고 있던 중이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돈을 주겠다는데도 팔지 않냐며 배가 불렀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체격도 상당한 분들이 3명 정도가 저를 에워싸면서 무섭게 다가오더니 결국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한 카페에 발길질을 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행인분들이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들 또한 위험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일이라고 끼어들지 않으려 급하게 지나가셨고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그 누구 하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점점 망가져가는 카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들자 바로 뺐더니 발로 밟아 부숴버렸고 술 취한 남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매일 아침 밝게 인사를 주고받던 남자가 달려와 술 취한 사람들을 제압해 주었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줬는지 멀리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있어 모두 배상을 받게 되었고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와 고마움과 동시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의논을 하며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정말 다행히도 양가 집안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시면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셨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주말도 아닌데 뭐 하러 왔어?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 한 통만 주면 되는 거지. 혼자 지내는 게 신경 쓰인다면 걱정 말거라. 요즘 내가 동네 사람들이랑 등산하는 게 취미라서 우리 아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즐거운 생활하고 있단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결혼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그래도 밝은 모습 보니 마음은 놓이네요.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일이 바빠 당분간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인사드리러 올 테니 항상 몸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오늘은 나가서 외식할까 생각 중인데 괜찮으시죠? 시모는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부는 남편이 군생활 하던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홀로 계신 시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안쓰럽게 다가왔고 너무나도 착하신 시모가 남편만큼 저 또한 신경이 쓰여서 생각날 때면 자주 전화도 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주말에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드리면 항상 양손 가득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끼니 거르지 말라고 준비해 주셨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만큼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 단둘이 여행 계획을 잡아도 심심하실까봐 함께 여행을 떠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마지막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남편이 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거의 다 왔어. 한 5분만 더 가면 숙소 도착하는데 가기 전에 잠시 마트에 들러 먹을 것 좀 사서 들어갈까? 당신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숙소에서 좀 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던가. 어제 그래도 기본적인 장은 봐놨잖아. 그래도 또 나오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지나가는 길이면 부족한 거 사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그래,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나오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 그럼 여기서 유턴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모의 말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쉬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모와 남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자 차를 돌려 마트로 향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이 남편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았고 저희 차는 쉬지 않고 돌더니 가로등에 부딪히며 차가 멈추게 되었네요. 멍해진 느낌과 몸 여기저기 고통이 동반돼 신음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점점 눈이 감기게 되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에 누워 있었네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걸 보고 급하게 의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걱정돼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돌렸는데 시모는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딜 봐도 없길래 힘겹게 입을 열어 남편은 다른 병실에 있냐고 엄마에게 물어보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만 흘리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엄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꺼낸 말은 때마침 정신을 차린 시모 또한 듣게 되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시모와 함께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와 저는 뼈에 금이 간 정도였고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남편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서로 웃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즐기던 남편이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온전한 정신으로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너랑 내 아들이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들과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 아들 돌려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왜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숙소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트에 들렸다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제 말을 듣고 그냥 숙소로 향했으면 유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지금쯤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시모는 땅을 치며 시간을 되돌려 달라며 통곡했어요. 버티기가 힘든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저 또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똑같지만 결국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한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운영하고 있던 카페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주었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버티기가 힘들어 그동안 함께 있던 추억들도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시모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왔는지 늦은 밤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얼굴 안색도 안 좋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왜 얼굴 안색이 안 좋겠어?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우리 아들 생각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아주 천하태평하구나. 너는 카페 정리하더니 이제 살만한가 봐. 여기 왜 찾아왔겠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사돈, 마음이 안 좋으신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딸이 카페도 처분한 거고요. 우리 아들 살려내. 당신들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래도 살겠다고 밥은 해먹고 사나 봐.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딸이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모습, 저 또한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서로가 힘들 때일수록 조심하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난리 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시모는 술이 많이 과했는지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심각해져 버린 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네요. 부모님은 좋은 말 듣지 못하니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저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 시모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제정신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곤 술기운으로 잠이 드신 시모를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정말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모는 자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모든 걸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고 시모가 정신을 차리자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셨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니? 왜? 아들을 잃게 된 내가 불쌍해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와 준 거야?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거라.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동정이라뇨.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머님만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이가 어머님과 제가 매일 슬퍼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분명 언젠가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술은 그만 드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면 저도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시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남편의 옷에 얼굴을 파묻은 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 진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시모를 부축해 근처 해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식사 대접했네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신 시모와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 공간을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 만큼 시모 또한 저에게 있어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었기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열심히 보살펴드리니 시모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렸는지 저에게 점점 말을 붙이는 횟수도 많아지셨고 시모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옷에 신경 좀 쓰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갇혀 입고 나오긴 했어요. 그럼 오늘 특별한 날이지.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나왔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너도 아마 마음에 들 거야. 내가 그래도 지인을 통해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달라고 얘기해놨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어머님 지금 다른 사람 소개해주려고 저보고 갇혀 입고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모는 멀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희를 발견한 한 남자는 밝은 모습으로 걸어와 저희와 인사를 나눴고 살짝 경계하고 있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좋은 남자라며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힘들게 데려왔으니 선짜리 잘 보라고 얘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저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는 웃으면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말투에 자신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건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나이와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능력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카페도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한마디로 백수인 여자인데 이런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준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좋으신 분이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알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백수예요.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한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변리사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집안도 좋으실 테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실 텐데 비슷한 조건의 여자와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연결되는 고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 내서 나오신 만큼 식사는 제가 살게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사야죠. 그리고 시간 내서 나온 만큼 지금 상당히 진지한 편이고요. 충분히 어떤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어머님한테 얘기했지만 조건 같은 거 전혀 안 보고 정말 착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 세영 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몰래 시모는 변리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대화를 많이 한 듯 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웬만큼 알고 온 것 같아 대화가 딱딱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았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감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죄를 짓고 있는 것 마냥 마음이 불편했고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들게 다가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럴 수 있다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을 해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주었네요. 이 남자는 처음 자리에 나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며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명함 한 장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뺏지 않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 다가가 먼저 계산을 해주었네요. 사소한 거 하나에 많은 배려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제 마음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선자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을 풀어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이야? 당연히 첫 만남부터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떨 것 같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 세상 떠나고 혼자가 되었는데 당연히 며느리 과부로 사는 건 막아줘야지 않겠니?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보도록 해라. 그래도 정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사 전달하고 지금은 진지하게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살면 좋은 영향 하나 없잖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렴. 그래도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떠든다는 게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하지만 시모는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몇 번 더 만나달라고 밀어붙이셨고 첫 만남이 그래도 안 좋은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남편과 비슷한 점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성격이 비슷했고 마음 맞는 부분들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알게 된 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로 여행을 떠나시던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와 너무 비슷한 환경에 놀라움과 동시에 그런 아픔을 가진 남자를 저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얼굴 보고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두 번의 결혼은 실패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시모의 축복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몸 관리에 신경을 썼고 옆에서 시모는 전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써주며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그날따라 남편과 외식이 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한 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남편은 저를 보며 허겁지겁 뛰어나와 만삭인 저를 부축해주며 차에 태워주었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던 도중 남편이 밖에서 잠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삶의 행복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서둘러 산부인과에 찾아가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검사를 받던 도중 충격적이게도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아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곤란한 상황에 놓인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지방에서 잠시 볼일을 보던 도중 급하게 올라와야만 했고 시모는 택시 타고 오고 있다며 남편이 옆에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취를 하고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몽롱한 상태로 눈은 떠지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귀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네요. 잘했네. 이제 내 계획은 전부 끝이 났으니 앞으로 잘 살아보게. 나 아니었으면 자네가 결혼을 할 수 있었겠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숨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끝까지 숨기면 되지. 뭐가 걱정인가? 변리사라고 해서 돈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게 어디 있나? 회사 소속이라 적당히 월급 받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도 이제 돈이 바닥나서 더 이상 지원은 해줄 수 없을 것 같네. 아직까진 마취가 덜겠나? 정신이 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어찌됐든 나도 이제 내 살 길 살려니까 자네도 앞으로 망나니 짓 그만하고 정신 차리게. 어렵게 꾸린 가정 잘 이끌어가야지. 우리 아들 세상 떠나게 했으니 이 정도의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 똑바로 살아. 또 도박에 손대면 그땐 정말 수습 안 되는 거 알지? 네, 알겠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시키는 대로 감정팔이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아내가 많이 당황할 텐데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떡해요? 내가 밥숟가락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거야? 그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 더 이상 나한테 의지할 생각 하지 말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아들 세상 떠나게 했으면서 마음 편히 살겠다고? 너도 인생 한번 망가져봐라.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할 거야.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저 몰래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이후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버렸고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진 진실에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난 모습에
시모와 남편은 기겁을 하며 어디까지 듣게 된 건지 궁금했는지 언제부터 깨어 있었냐고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힘들게 아랫배를 붙잡고 있는 힘껏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모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으려 하자 비틀거리는 저를 밀쳤고 모든 걸 다 들어버렸냐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저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때마침 부모님께서 들어와 모든 상황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시모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들 앞에 있고 싶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도망치려 비틀거리면서 빠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왜 그러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도망치려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전부 말하게 되자 경악을 하면서 모든 게 시모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거에 분노하신 엄마는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산부인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결국 경찰분들까지 동원되면서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놈과 시모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놈의 부모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10달을 힘들게 품어 태어난 아이는 제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 중에 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두 사람은 징역을 살고 있지만 평생 동안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네요. 부모님은 그놈의 부모에게 갖다 줘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제 뱃속에서 자란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볼 때면 그 사람들이 떠올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가 힘드네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받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딸이라 생각하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